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9% 상승한 2033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 사태가 시장에 어느 정도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이 갤노트 7이 단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단종 비용, 뭐 이런 것들, 폐기 처분 비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당분간은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기존의 7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갤노트 사태로 인해서 이 갤노트 7에 대한 손실을 3분기에 어떻게 보면 털고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을 보시게 되면 어제도 이제 한 8% 급락 나오고 오늘 약세 출발했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털고 가는 거죠. 3분기 때 털고 가고, 악재는 털고 가고, 4분기부터는 이 악재에서 좀 벗어나서 그나마 좀 더 순항을 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갤노트 사태 때문에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뻗어나가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는 없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주춤한다, 실적의 추정치가 낮아진다,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털었다라고 치지만 4분기 실적도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갤노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분의 실적 하향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크게 뻗어가기보다는 여기서의 박스권이나 쉬어가는 모습들이 조금 더 그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뭐 매도의 우위가 점할 것으로, 매도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까지 내일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달 어닝 시즌 들어서고 나서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2050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든지 옵션 만기,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또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변수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악재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하나하나 시기간이 지나면서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또다시 어느 정도의 뭐 반등이나 탄력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삼성전자 주도하에 시장을 끌고 가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갤노트 사태 때문에 지금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8, 요것이 또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해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일, 특히나 내일 변수도 좀 많고요. 그리고 갤노트 사태로 인해서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2050을 전후로 해서 크게 올라가기도, 반대로 크게 무너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갤노트 사태가 반영된 주가의 흐름이니까는요, 더 무너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삼성전자 쪽에서 물량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선물에서는 한 2,6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2033포인트를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반대로 떨어져도 빠르게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국내 시장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증권주들한테는 또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금리 결정에 따라서 증권주들이나 보험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반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670포인트를 깼습니다. 669.95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이거 670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방향성이 하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거는 거의 파동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조차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70 이런 680 이런 것들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먼저 방향성을 660에 오던 650에 오던 떨어져서 빨리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좀 탄력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되돌릴 만한 주도주도 없고 제약 또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시장 재평가 흐름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상 힘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의 약세 흐름 11월 중순까지는 대선 테마주들이 약세 흐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대선 테마주들도 지금 매기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반기에 변수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지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어가고 조정 나온 다음에 또다시 2차 파동을 위해서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고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변수는 많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 또는 공약주들, 인맥주들 이런 종목들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2차 파동을 슬슬 준비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테마주를 보면은요, 윌비스라든지 이런 정치, 일자리 관련 테마주들이 있죠. 사람인 HR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강하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 테마주들은 대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몇몇 종목들 그냥 파동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이렇게 치고 간 건 없었는데 한일 네트워크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 테마 쪽으로 연동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난 한 2달, 3달 정도 떨어지다가 오늘 상한가에 한 방에 돌파가 되면서 거의 또 시세를 분출하면서 전고점을 딱 근처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 테마주들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고 조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거래 없이 떨어지는 흐름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래량 이런 것들까지만 조금 더 잘 보신다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정치 테마주들이 다 떨어집니다. 다 밀리고 다 떨어지지만 거래 없이 떨어지는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아직 1차 파동만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추후를 대비를 해서 공약주들, 그 다음에 인맥주들 가운데서도 좀 더 재편해서 회사 괜찮고 또 내려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2차 파동을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또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10월달 한 달이 어렵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시면은 한없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떨어져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